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건 템퍼스 AI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5, 6월 내내 매우 높은 공매도 잔고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SPC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도 숏 세력이 포지션을 밑청산해서 지금 계속 주가 반등 시 손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러면은 숏 스키지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온 거거든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폭등을 할 수도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75에서 80달러 돌파 시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요. 전고점 돌파하면 단기 슈팅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심리와 추격 매수, 숏 스키지가 결합되면은 단기 급등폭은 예측할 수가 없는 정도로 움직임이 또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봐보고요. 6월 16일 기준 공매도 잔고가 2,150만 주, 비중 17%대, 1일 공매도는 50% 비중 이상이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템퍼스 주가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긴장이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와서 72.76불, 2% 정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 4%, 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 2%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과 이슈로 한번 파악해보면 25년 5월에서 6월 템퍼스의 공매도 잔고는 유통 주식의 25%에서 26%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 중에 25%에서 26%를 공매도 세력들이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있었던 5월 28일 SPC 공매도 보고서 발표 때 장중 19% 이상 하락하고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56%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이 공매도 잔고 25%에서 26%라는 다른 얘기고요. 56%는 당일 거래량 중에 56%가 다 공매도 체결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SPC 발표 이후에도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고 있어요. 6월에도 지금 25%에서 26%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저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 공매도들도 지금 아마 손해를 입는 구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동향 및 시효 커버링 조건을 보면 공매도 세력은 대부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템퍼스 주가가 75에서 80달러 선까지 오르면 손실폭이 커져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해놔요, 기간에서는. 그래서 압력이 지금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70불, 80불 사이가. 공매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런 손실폭 제한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쇼 커버링이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 주가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숏들도 피해가 커질 걸 대비해서 계속 상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공매도 세력에겐 악순환이겠죠? 다른 데가 이제 공매도 물량을 갚아야 되니까 갚고 갚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또 다른 공매도 세력도 또 갚고 하면 이제 그렇게 숏 스퀴즈가 발동돼서 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일단 회사 가치랑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다시 좀 돌아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이슈를 받아서 템퍼스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으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지, 변동폭이 커지는 순간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 정고점은 91달러인데 여기 돌파하면 매물대가 일단 없어요.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는 위에 이제 걸어놓은 매도 물량이나 받아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도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확 열리거든요. 이거는 뭐 정고점을 돌파하면 어느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좀 더 쏘는 경향이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대규모 숏커버링과 신규 매수세가 결합 시 단기 100에서 130달러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의 강기가 추격 매수세와 숏스퀴즈가 맞물리면 단기 급등폭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범위까지 갑니다.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가상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꽤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게 다 되면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는 과열 양상과 동시에 변동성 확대가 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랑 락업 해제 등 하방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뭐 저주가 갔을 때 팔려는 사람도 꽤 많겠죠. 단기 급등을 보고선. 한 번에 쭉 가는 주식은 뭐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뭐 그건 다들 아시겠죠? 제가 가져온 이런 공매도에 대한 데이터 수치 정보들은 공식 공매도 데이터와 시장 보도 등 통계로 확인된 사실로만 가져왔고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법이고 잔고가 높을수록 숏스퀴즈 등 극단적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1년도 게임스탑 사태처럼 공매도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시장의 심리와 매수세가 결합하면 대규모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게임스탑 사건은 아시죠? 이 공매도 때문에 그때 그런 밈 주식들이 탄생하게 된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템퍼스 AI도 지금 공매도 비중이 엄청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비교하기 쉬운 사태를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공매도 세력은 보고서 발표 등으로 시장 심리를 흔들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대규모 손실을 입고 강제 청산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퍼스 AI 공매도 관련 주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 공매도 잔고는 5월 30일 기준입니다. 2153만 1668주고요. 미청산 공매도 물량은 아직 상한하지 않고 들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17.16%예요. 이거면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커버 소요 기간은 1.2일, 대부분의 공매도는 평균 1.2일 안에 상한을 하고 있고 공매도 포지션 연간 이자율은 3.47%고요. 일일 공매도 비중은 최근 40%에서 62%, 평균 50% 내외로 최근 한 달간 1일 거래 중 공매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주가 거래되면 500만 주는 공매도가 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보는 그 1일 거래량 중에 50%가 다 공매도가 체결한 거라 보시면 돼요. 숏에 건 거죠. 매일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보면 엄청 좀 신기한 일이죠. 최근 일별 공매도 비중 변화를 한번 표로 한 달치 정도를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치대로 40%에서 60%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매도 1일 시옷 비율이 계속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일 확인할 수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율 아까 17% 찍혀있던 거는 15일 정도 주기로 나옵니다. 한 달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수치인가 한번 보시면 대형 우량주, 블루칩은 평균 1%에서 3%고요. 일반 성장주는 3%에서 5%입니다. 10% 이상은 이미 공매도 집중 타깃으로 분류되고 시장에서 경계신호로 간주해요. 15%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숏스퀴지, 공매도 청산에 의한 급등 위험 구간으로 나오고 20% 이상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변동성 급등 위험이 매우 큰 종목으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템퍼스 AI는 최근까지도 20% 이상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조금 준 건데 그래도 지금 17%, 막 16%, 20%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엄청 극단적 수준의 공매도가 걸려 있는 주식입니다. 제일 극단적이었던 공매도 잔고 비율은 게임스탑 실제 사례로 비율이 100%를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슈가 돼서 그게 개미의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100%가 넘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 수가 100%였는데 그 100%를 넘어서는 공매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레딧 발로 터지기 시작한 사건인데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일반적으로 15%에서 20%만 넘어도 시장에서는 언제든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17.16%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단기 급등 숏스퀴즈 리스크가 상존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숏커버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간입니다. 보통 10%만 넘어도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인데 17%는 확실히 경계신호로 봐도 되고요. 20%도 원래 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이지만 다른 데서 그걸 노리고 계속 매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기로 터트리고 먹고 나갈 거지만 그거랑 러셀 3000 지수 편입 이슈랑 해서 같이 야금야금 오르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공매도 잔고 비율 17.16%는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숏스퀴즈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종목 투자 시에는 반드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도 함께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SPC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 1일 공매도 비중 변화를 한번 보시면 5월 28일 보고서 발표일 당일에는 56.28% 1일 공매도 비중을 보여줬고요. 원래도 높은데 이때가 가장 높긴 했어요. 공매도들이 다 달려든 거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담기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50대 초반 그리고 6월 초까지 40에서 55% 사이 변동성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요. 이 표를 보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이에요. 5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일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체결되는 거래량의 반 이상은 공매도 체결일 거예요. 뭐 물을 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짧게 먹으려고 들어오는 공매도 단타일 수도 있고 뭐 시장은 워낙 넓으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의 순서도를 한번 요약해보면 SPC 공매도 보고서 발표 후에 공매도 비중 56%, 주가는 19% 급락했고요. 공매도 잔고 유지는 6월까지 25에서 26% 수준의 포지션 미청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지금 얘네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가 반등 및 70달러를 회복해서 공매도 세력의 손실 구간에 진입했거든요. 이제 주가가 75에서 80달러 돌파하면 대규모 숏커버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정고점 91달러 돌파 시 매물대도 없고 이때는 진짜 숏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숏스키즈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급등 때문에 또 추격 매수가 일어나는 엄청난 아이러니한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아무 소식 없지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슈팅으로 100에서 13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강기랑 변동성 확대 때문에 사실 이거 예측은 의미가 없고 저기서 이제 터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 급등은 모릅니다. 뭐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폭이 참 클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0%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가능성은 있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저렇게 많이 끼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면 공매도 세력이 코스피나 우리나라 주식처럼 계속 무한정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꾹꾹 눌러 담아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한번 터져 올라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공매도 세력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절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공매도들도 일단 상환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경우가 의뢰 많습니다. 은근히. 일단 그러려면 회사 자체도 어느 정도는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과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150만 주, 비중 17%대로 1일 공매도 비중은 50% 이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계속 줄지 않아서 저도 이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비이상적인 공매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캠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